네, 지금 이 시간 이번 순서는요. 부디의 내공, 몇십 년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내공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전해드리는 진짜 야심차게 이 코너만 사실 보셔도 진짜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는 부디의 한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어떤 내공을 전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시작해볼까요? 야, 내 집은 반드시 가자. 내 집은 반드시 가져라. 오늘의 주제입니다. 내 집은 반드시 가져라. 이거 부디가 냈던 노래 제목 아니에요? 비싸죠. 맞았어. 맞았어. 근데 혹시 네. 집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내 집. 내 집. 내 집. 프라이버시를 지금 쓰시는 거예요? 응? 그건 아니고. 그런가요? 그러면은 내 집 보유자가 돼야죠, 이제. 내 집을 네. 갖는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데 혹시 집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성 이런 것들 혹시 느끼세요? 집에 대한 필요성 엄청 느끼죠. 엄청 느끼죠. 집은 사실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거 중에서 제일 끝에 있는 거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마음의 안정면에서도 사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의 안정.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 이게 계약이 끝날 때마다 어디론가 내가 옮겨가야 된다라는 그 마음에, 네네, 그쵸. 옛날에는 저 예전에 막 자취하고 할 때, 어릴 정말 소시죠. 그때는 친구들, 옛날엔 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삿짐 날라주고 있어요. 예전에. 요즘은 이제. 되게. 그래가지고 이제. 풋풋한 모습이 상상돼.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삿짐 막 전부 다 그냥 막 힘으로 날르고 그리고 나서 짜장면 먹는 거죠. 너무 좋죠. 이삿날은 무조건 짜장면이잖아요, 진짜. 참 그런 추억이 네. 새록새록한데 이제는 전부 다 이삿짐 센터. 이게 좀 편해지긴 하는데 그런 추억들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서. 항상 보면은 옛날에 대한 향수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부디는. 그럼요. 뭐 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항상 이렇게 어렵게 살다 보면은 힘들게 살다 보면은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자성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과거의 그런 기억들 그런 것들을 자꾸 되새기게 돼요. 그래서 이 초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초심. 내가 아무리 뭐 정말 돈이 많고 지위가 높더라도 초심을 잊지 말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그럼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 집을 갖자라는 게 오늘 주제잖아요. 부디의 한수. 그래서 하고 싶으신 얘기는 내 집을 갖자? 끝? 아니죠. 네. 집은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집을 사는 사람과 전세나 월세 거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게 좋을까? 집을 좋을까?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전세로? 왜냐하면은 지금 지난 정부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집은 오로지 거주의 목적으로만 봐라. 투자의 목적으로 보지 마라. 이렇게 목적으로 사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다주택자들 규제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집은 투자와 저축의 목적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다. 투자도 되고 저축의 목적도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집은 즉 사용 가치, 네. 그 다음에 자산 가치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 사용 가치라는 건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거주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사용 가치와 그 다음에 자산 가치. 이거는 저축이면서 투자면서 그렇죠. 이런 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집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군요. 근데 예. 저는 요새 그런 걸 느껴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집이 너무 올라서 살 수 없다. 라는 인식? 이게 되게 약간 슬픈 인식이긴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런 인식도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집을 굳이 꼭 사야 하는 건 아니다. 라는 가치관을 또 가지신 분도 있고 요렇게 좀 나뉘는 것 같은데 어때요, 부디? 네가 보기에는? 근데 사실은 네. 우리나라는 전세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내 집을 사지 않아도 되죠. 그렇죠? 전세로 거주하면. 전세로 거주하면 되니까. 네. 왜냐면 전세로 거주해도 나중에 이사 갈 때 돈을 그대로 찾을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집을 사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오히려 집을 산다면 취득할 때 취득세 내야죠. 가지고 있으면 또 재산세 내야죠. 사실 돈은 더 많이 들 수 돈은 많이 있죠. 들죠. 그리고
팔면 또 양도세 내야지. 맞아요, 맞아요.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들어와. 네. 그래서 각종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내 집을 안 갖고 전세를 거주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죠. 맞아요. 근데 집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집을 구입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사용 가치 네. 외에 투자 가치라는 것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 거죠. 그냥 만약에 내가 이 사용 가치만 있다면, 즉 내가 거주하는 목적이 없다 그러면은 이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이 같아야 돼요. 그 외국 사람들은 아니 새 집을 갖다가 매매가보다 싸게 전세를 준다고? 이해를 못해. 왜냐면은 아니, 전세를 왜 싸게 줘? 새 집을 외국 사람들은 전혀 이해 못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부디의 말씀을 제가 좀 이해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물론 전세로 거주할 수도 있고 그게 나쁜 건 아니다. 나중에 전세금은 그대로 돌려받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그냥 불지는 않잖아요. 불어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집을 산다는 건 내가 거기에 거주하면서 투자 가치가 있는 자산 거죠. 가치가 있으니까 점점 불어나는 효과를 또 얻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집이 지난 있어야 정부에 있다. 부동산 정책에 정말 대표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것을 간과한 거죠. 이 집이라는 거는 사용 가치 플러스 자산 가치, 즉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를 간과한 결과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뭔가 이의를 제기를 하자면, 네. 전세는 물론 그래도 되지만 전세로 살아도 물론 너무 좋지만 그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럼 그냥 예를 들면 5천만 원은 나중에 돌려받을 때도 5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디 주장은 집을 사면 집의 가치는 자산 가치는 올라간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집을 사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집값이 상승한다, 오른다는 전제가 있을 때만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집값이 올라간다는 전제가 붙어야죠. 그러니까, 근데 여태까지 집값은 계속 올라왔거든요. 이게 즉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돈의 가치 하락.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한 50년 전에 짜장면 값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 가만히 보면 돼요. 부동산으로 따지면 제가 예전에 방송할 때 많이 얘기했지만 1988년도에 음마아파트 8천만 원이었다. 네. 지금은 어마어마하다. 지금은 25억을 넘어가니까. 그럼 그만큼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돈의 가치가 오히려 떨어진 거고 그걸 갖다가 부동산이나 이런 실물 자산으로 바꾸는 사람들은 이익을 본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사실은 제가 쭉 보면은요. 이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뭐 이런 게 있는데 반대 개념이죠.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가치가 오히려 올라가는 거죠. 그때는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많았냐 디플레이션이 많았냐를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디플레이션을 겪은 일이 거의 없어요. 우리 거의 다 인플레이션이지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1929년도 미국 대공황이라든지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이런 특별한 시기만 디플레이션이 왔지 다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은 계속 오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태까지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여태까지 그래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 막 시중에 늘어나고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현금을 가진 사람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 이 실물 자산 부동산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부동산도 있고 금도 있고 뭐 있어요? 골동품도 있고 그림도 있고 맞습니다. 네, 이런 게 다 실물 자산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아니 갖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집은 너무 올랐잖아. 너무 비싸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집값이 떨어질까요?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IMF나 금융위기 때 봤지만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순간이 분명히 온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막상
정말 뭐 우리가 IMF 때나 이런 때처럼 한 30% 빠졌어 가격이. 네. 그래도 못 사. 더 떨어질 것 같거든. 항상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점 저점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막상 네. 대봐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저는 해답은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지속이 계속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면, 그렇다면은 우리는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는 뭐 진짜 디플레이션이 온다든지 인플레이션이 이제 갔다 완전히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부디 채널과 함께 하시는 것도 내 집 마련에 또는 저희가 항상 부자 되세요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부자가 되는데 부를 좀 형성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됐지 손해볼 리는 없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희도 계속해서 그런 채널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또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부디도 좋은 생각 많이 얘기해 주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상담을 하면서도 이 말씀드렸던 네. 게, 일단 아무리 시장이 어렵고 정말 내가 어렵더라도 이 내 집장만, 집 한 채, 이 집 한 채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필수제라고 생각해야 돼요. 필수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지역이 어디든 간에 네. 내 집 한 채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앞으로 더더욱 그 중요성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격이 떨어지면 사지. 물론 여력이 안 돼서 못 사는 분들이야 어떻게든지 해서 사야 되겠지만 이 모아서, 하지만 여력이 있는데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안 사는 분들은 반드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집이 한 채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재테크를 생각해야 돼요. 네. 재테크를 생각해서 어디에 들어갈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지금 시점의 흐름이 어떻게 갈까,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왜 통계나 데이터 같은 거 안 쓰니까 신뢰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통계나 데이터 쓰는 사람들 치고 돈 번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그거와 데이터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데이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랬네 라고 알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심리적인 변수가 가장 크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데이터, 단순 데이터 가지고선 시장이 이렇게 될 것이다? 절대 판단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시는 게 좋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경험을 많이 쌓는 거예요. 네. 그게 남들한테도 얘기할 때도 실제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좋은 안목을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내 집 한 채는 필수제다. 그걸 위해서 또 내 집 마련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또 재테크를 위해서 공부를 또 하셔야 된다. 저희도 옆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도 화이팅 해야 되겠네요. 내 집 한 채는 무조건 그러니까 네, 화이팅. 부디의 한수였습니다.